예, 안녕하십니까. 엑사비스의 대표 이시영입니다. 오늘은 로고4j 사례로 본 제로데이 침투의 문제점과 어떻게 이러한 제로데이 침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 같이 먼저 로고4j 취약점 공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과연 우리는 여기서부터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제로데이 침투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레트 헌팅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스레트 헌팅 중에서도 특히 제로데이 침투를 찾아내고 대응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CDR, Zero Day Intrusion Detection and Response 기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4j는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알고 계시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로고4j 로깅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문자열 하나를 보냄으로써 해킹이 이루어지죠. 로고4j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로고4j에 들어가 있는 리다이렉트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2차 악성 말웨어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종류가 보면 가상화폐 채굴기, 크립토 마이너 또는 셰지 서버와 통신이 가능한 백도어 등이 이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침투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로고4j 같은 경우는 이미 2021년 11월 말부터 그 위험이 보고가 되었죠. 보고된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은 제가 알기로는 한 12월 8일부터 열심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리모트 원격지는 악성 코드 배포자죠. 그러니까 로고4j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취약점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격자하고 그 다음에 빅팀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말부터 알려진 로고4j 위험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2월 20일 날 최초로 글로벌하게 탐지 정보가 배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빨리 적용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직들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임원회의 마치고 화요일 날 결제를 맡아서 수요일 날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월 15일쯤에 탐지 정보를 설정하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패치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안전했을까요? 엑사비스의 네다로그스를 통해서 회기 보안 검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10일 전부터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되고 있고 제로데이 침투로 로고4j 탐지 정보가 보안 장비에 설정되기 전부터 제로데이 침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더 문제점은 12일부터 지속적으로 변종 공격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루 간격으로 로고4j 변종 공격에 대한 탐지 정보가 계속 배포가 됩니다. 로고4j 변종 공격에 대한 탐지 정보가 배포될 때마다 과거를 재수해 보면 하루나 이틀 전에 그 변종 공격에 해당되는 제로데이 침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엑사비스의 고객사인 금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기관, 대학교 등에서 지속적으로 저러한 로고4j의 제로데이 침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자분과 얘기해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갑자기 서버의 CPU 사용률이 높아졌다. 크립토 마이너가 돌아와 있었던 거죠. 이상한 외부 IP로의 통신 기록이 발견되고 있었다. 백도어가 들어왔고 셰지 서버와의 통신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대부분의 그 경우가 대부분 보면 로고4j의 제로데이 공격으로 인해서 크립토 마이너나 백도어들이 설치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존에 있는 다른 보안 솔루션에서는 EDR, NDR 당연히 실시간 보안 장비는 제로데이 침투에 대해서 경보를 띄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스레트 헌팅 개념에서 스레트 헌팅을 담당해주는 EDR이나 NDR 쪽에서 그를 커버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로고4j는 아주 심플한 형태의 공격이고 그 다음에 제로데이 침투로 들어와서 완료를 다운로드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상한 행위로서 알아보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EDR과 NDR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대부분의 조직에서 로고4j에 대한 패치를 마쳤지만 이미 내부의 웹서버들은 로고4j 제로데이 공격으로 크립토 마이너나
백도어를 가진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활동하게 됨으로써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면 한 4년 전부터 threat hunting이라는 개념으로서 대응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시간 방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데이 침투와 같은 공격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threat hunting이나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자는 거죠. 한 5년 전까지 우리가 보안을 본다면 0과 1의 단계였습니다. 뚫리기 전에 맞고 뚫리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threat hunting 개념이 도입됨으로부터 바뀌어가고 있죠. 어떻게? 침투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에서부터 탄력적 적응형 시스템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의 생각 자체가 피해 최소화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제로데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제로데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제로데이 공격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대응 방법은 침투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안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접근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보안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보안 탐색, 침투되었을 걸 가정하고 우리 내부에서 이상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새로운 기술로 보면 포렌식 기술이 다시 떠오르고 있죠. 포렌식으로서 과거를 저장하고 몇 주 이상 저장된 패킷을 주기적으로 재검사함으로써 이를 대응해보자라는 형태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상적인 우리의 보안 접근 체계에 봤을 때 몇 가지 우리가 현재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겨나게 됩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이상적인 보안 대응 절차를 보시죠. 탐지 정보가 나오면 자, 로그4j가 11일 날 나왔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적용해야 되죠. 그리고 패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후에 들어오는 공격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8일, 9일, 10일, 11일 날 오전에 제로데이 침투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과거 트래픽을 한번 재검사하죠. 그래서 제로데이 침투 여부를 판단하고 침투가 일어난 내부 IP는 격리하고 대응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그4j 변종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잘 모니터링해서 여기 대응을 해야 되죠. 자, 이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나 하면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보안 사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11일 날 로그4j 탐지 정보가 나왔는데 14일 날, 15일 날 적용이 됐다. 운용상의 보안 사각이죠. 탐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늦어져서 그 기간 동안 들어오는 공격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로고도 남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상의 보안 사각입니다. 10일 날 탐지 정보를 받았는데 10일 날 공격이 일어났다면 올 수가 없죠. 시간상의 보안 사각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 unknown 보안 사각입니다. 아직 탐지 정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존에 왔던 ATP나 EDR, 샌드박스, NDR과 같은 이상형 탐지 기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운용상의 보안 사각과 시간상의 보안 사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제대로 된 대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 수종에서 수십 종, 심할 때는 수백 종의 새로운 탐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간상의 보안 사각과 운용상의 보안 사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로그4j 밑에서 보시면 작년 11월 말에 로그4j 위협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제로데이가 끝났죠. 탐지 정보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적용 자체가 13일, 14일 날 빨라도 13일 날 이루어졌으니까 시간 운용상의 보안 사각이 같이 생겼고, 시간상의 보안 사각으로도 제로데이 침투가 이루어졌었고, 운용상의 보안 사각으로 엔데이 침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그 침투가 우리 조직에 있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열심히 패치를 해봤자 내부에는 이미 말료들이 침투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안 체계에서 이 영역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탐지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방법만 생각을 했습니다. 침투가 일어날 때 내가 탐지 정보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으로 봤기 때문에 1과 0으로 받아봤었죠.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탐지 정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세분화시키면 첫째, 침투가 일어났을 때 내가 탐지 정보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탐지 정보가 열흘이나 한 달 뒤에 늦게 나오느냐, 아니면 그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느냐,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안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 포함시키면 크게 6개 부분에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호스트에서 본다면 탐지 정보가 이미 제공됐을 때는 우리가 백신의 실시간 탐지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호스트에서는 늦게 나왔을 때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백신에서 탐지 규칙 업데이트 되면 한 번씩 물어보죠. C 드라이브 검사하시겠습니까? 뭡니까? 실시간 탐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새로운 탐지 정보가 추가됐기 때문에 제로데이 공격이 과거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C 드라이브를 한번 검사함으로써 늦게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탐지 정보가 없다면 당연히 EDR과 같은 이상형의 탐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네트워크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에서는 당연히 탐지 정보가 있을 때는 Fire, IPS, WAF와 같은 실시간 보안 장비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보안관제, SIEM과 같은 솔루션을 사용해서 이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죠. 탐지 정보가 없을 때는 현재 NDR 기술들, 네트워크에서의 이상한 통신이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게 제공됐을 때 이 영역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만일 NDR 기술을 가지고 정보가 늦게 제공됐을 때 네트워크에서 역할을 커버하려고 했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이상행위 탐지는 정확도를 보장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best effort죠. 찾아주면 고맙고 못 찾아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찾는 게 불가능하죠. 호스트에서 백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GDR, Zero Day Intrusion, 제로데이 기간 동안에 침투했는 것을 탐지 정보가 나올 때마다 디텍션하고 리스폰스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GDR은 사이버보안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통제 영역 바깥이었죠. 통제 영역 바깥이라는 것은 그 영역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통제 영역 바깥에 있던 시간 운용상의 보안 사고로 침투하는 제로데이 침투를 이제 우리 통제성 안으로 끌어옵니다. 끌어오고 얘를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매일 아침 시소에게 보고를 할 때 오늘 탐지 정보가 100개 새로 나왔습니다. 결제해 주시면 빨리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맞겠습니다. 로 보고하던 것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탐지 정보가 100개 나왔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빨리 적용해서 지금부터 맞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부터 과거를 재검사해 보니까 다행스럽게 오늘 나온 탐지 정보에 해당되는 제로데이 침투는 없었습니다. 내지는 안타깝게도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이틀 전에 오늘 나온 탐지 정보에 해당되는 제로데이 침투가 발견되어서 내부 IP가 감염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그 내부 IP를 격리하고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고4j 문제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 12월 달에는 썬버스트가 최악의 보안 사고라 그랬죠. 그리고 한 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로고4j가 최악의 보안 사고가 됐습니다. 올해 1월 달에 200개의 새로운 CV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오고 있죠. 자, 2022년 12월이 되면 또 최악의 보안 사고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아주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그리고 좀 나쁜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바라볼 수 있지만 이제 보십시오. 글로벌 탐지 규칙 중에서 3% 정도가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3%의 제로데이 침투가 매일매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보안 침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면 거의 80%가 제로데이 침투로 인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국방금융에서 얘기하는 제로데이 기간은 평균 3개월 정도를 요구하죠. 최소한 1개월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일 수십 개의 제로데이 침투 가능성을 가진 보안 위협이 나오고 있고, 얘로 인해서 내가 사고 입을 확률이 80%이고, 얘는 찾아내려면 최소한 3개월, 평균적으로 3개월 전부터
재조사를 해야 되는 환경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포렌식으로 보면 이 부분들을 커버할 수는 없을까? 딱 기술이 그거지 않습니까? 제로데이 침투를 죄송합니다. 제로데이 침투를 찾아내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과거를 잘 저장하고 새로운 탐지정보 나올 때마다 저장된 과거를 잘 분석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네트워크 포렌식이죠. 그러면 포렌식이 소개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제로데이 침투 문제가 알려지지 않았고 해결됐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느냐? 생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왜? 포렌식으로 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10기가 네트워크에서 포렌식 풀 패킷 캡처 기술로 3개월을 저장하면 4.5 펩타바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새로운 탐지 정보가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상경치 트래픽을 재검사해서 분석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해 보시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몇 주 이상의 저장된 패킷을 검사 분석한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에서 저 기술을 내놨습니다. 포렌식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SSD 48개, 8테라짜리를 48개 박아서 분석 서버 52코어짜리인가를 몇 대를 써서 하겠다. 몇 주 동안. 가격이 수십억 대죠. 과연 10기가 링크 하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네트워크 포렌식으로 과연 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아니죠. 네트워크 포렌식은 잠수함에서의 잠망령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 정확한 원인 분석과 증빙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의 패킷이 다 필요하죠. 과거 트래픽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로데이 침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모든 패킷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맞추어서 시간 및 운용상의 보안사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패킷을 저장하는 형태를 통해서 저장되는 데이터량을 최소화시키고 이 최소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자동 재검사함으로써 제로데이 침투를 찾아내는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보안의 체계를 확장시켜야 되죠. 자, 네트워크 보안 침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탐지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면 기존에 있는 보안 체계, 파이어월, IPS, 와프 같은 체계를 의존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스레트 헌팅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 스레트 헌팅의 영역에서 아직도 탐지 정보가 없는 인제로데이, 제로데이 기간 중에 있는 위협들은 당연히 호스트든 네트워크이든 EDR, 인델과 같은 이상형의 탐지로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상형의 탐지 기술은 100%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유일한 기술이죠. 탐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상형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유일한 기술이고 그를 위해서 이제는 빅데이터라든가 AI 같은 기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사실은 그래도 100% 정확하게 찾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왜? 거기에 맞춰서 해커들도 말료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바꾸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간에 늦었지만 탐지 정보가 제공되는 영역이라면 이 부분은 100% ZDR이라는 개념으로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제로데이 기간 동안을 저장해 놓고 탐지 정보가 나올 때마다 새벽에 그걸 한번 재검사해서 분석해서 검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상형의 탐지에 집중되어 있던 스레트 헌팅의 개념들을 이제 네트워크에서 저장과 재검사라는 환경으로 바꿔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엑사비스의 메다로그스는 네트워크에서 기존의 스레트 헌팅을 담당하고 있었던 NDR이 커버하지 못했던 시간 운용상의 보안 사각을 풀 패킷 캡처가 아닌 퍼스트 N이라는 독창적인 패킷 저장 기술로 해소하고 검사 분석을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포렌식 대비 약 50분의 1 정도의 스토리지 비용이죠. 비용으로서 포렌식이 커버하지 못했던 시간 운용상의 보안 사고로 들어오는 제로데이 침투를 찾아내서 검출해주고 분석해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일 아침 여러분의 보고 체계를 바꿔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탐규칙 100개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빨리 적용하고, 그리고 이를 가지고 과거 3개월 전부터 재검사를 해보니까 다행스럽게 제로데이 침투는 없었습니다. 내지는 이틀 전에, 일주일 전에 제로데이 침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빨리 격리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글로벌하게도 보면 실제 우리가 저런 그러니까 GDR이라는 개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4개의 팩트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는 2가지죠. 과거를 잘 저장하고 탐지 정보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이상 이를 검사하고 분석해낼 수가 있어야 되죠. 거기서 보시면 포렌식 기술 우상단입니다. 그걸 보시면 풀패킷 캡처를 봤을 때 10기가 환경에서는 한 대의 어플라이언스로 이틀 정도밖에 제로데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제로데이 최소 1개월에서 평균 3개월 정도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 외에 하단에 있는 패킷 압축이라든가 이벤트 드리븐 저장 기술, 패킷 슬라이싱 기술 같은 경우는 페이로드 자체를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 보안 검사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실제 엑사피스의 퍼스트엔 기술은 GDR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유일한 저장 기술이 되고 분석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엑사피스는 과거를 저장하고 회귀 보안 검사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보안의 사각을 제거할 수 있는 5스텝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간 동안 과거 트래픽을 잘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새로운 탐지 정보, 글로벌 버넷에서 나오던 국정원에서 제공해주는 서너트 룰이든 아니면 운용자가 인지를 해서 넣는 사용자 룰이든 새로운 탐지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지정된 제로데이 기간, 조직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한 달, 석 달, 스토리지가 요가 있으면 6달까지. 미국의 사회보안정국은 1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 재검사를 통해서 새로 입력된, 업데이트된 탐지 정보에 해당되는 보안 위협의 제로데이 침투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이를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리포트로서 보고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매일 아침 보고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추적함으로써 대응해서 이제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환경으로 가셔야 됩니다. 단언컨대 로그4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보안 조직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 크립토 마이너나 백도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백도어들이 침투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재작년에 선버스트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안전할까라고 떠들었죠. 실제 우리나라에도 12월 중순에 선버스트 제로데이 스캔 공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대기업 몇 곳이 당해서 데이터가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로그4제로 인해서 데이터 유출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제로데이 침투로 들어와 있는 백도어로 또는 말웨어로 인해서 데이터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5스텝을 통해서 검출하고 대응함으로써 여러분의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더로그스는 세계 최초의 GDR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보안 장비 뒷단에 태핑 또는 스위치의 포트 미러링으로 트래픽을 복사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룰을 업데이트시키고 자동으로 룰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자동으로 지정된 제로데이 기간을 재검사해서 우리가 몰랐던 제로데이 침투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리포트로 만들어서 운용자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운용자의 승인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실시간 보안 장비와의 연동을 통해서 차단 대응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네트워크에서 태핑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직 네트워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운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저장하고 업데이트하고 분석해서 리포팅함으로써 추가적인 리소스의 투입 없이도 제로데이 침투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을 위해서는 온프레미스의 오프라인 형태로 제공이 또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월 말부터
말이 되면 AWS의 구축형 서비스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로도 여러분한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국방, 금융, 공공, 대기업에서 내다른 곳을 경험하셨고 이를 통해서 2020년도에 썬버스트 그리고 작년에 로그4j 제로데이 침투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 함으로써 고객들의 사이트를 안전하게 보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농협과 같은 사이트로서 고객들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제로데이 침투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좀 관심을 가졌던 첫 번째 시기가 2017년도에 에키팩스 사고였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죠. 운용상의 보안 사각입니다. 아파치 스트러처 취약점 탐지 정보가 나왔는데도 설정을 놓쳐버렸습니다. 패치도 안 했죠. 그리고 바로 아파치 스트러처 취약점에 제로데이 침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1억 4,700만 명의 데이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나갈 때까지도 몰랐죠. 한 번이라도 ZDR 기술들을 적용했더라면 중간에 변종 탐지 규칙이 배포가 3번 있었습니다. 그때 회계 보안 검사를 한 번만이라도 했더라도 내부의 아파치 서버의 감염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1억 4,700만 명의 고객 데이터가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면 재작년이죠. 이제는 재작년에 썬버스트 사고입니다. 솔라윈즈의 오리온 플랫폼을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으로 백도어인 솔로리 게이트가 침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12월 달에 13일에 이르렀어야 파이어아이가 처음 발표를 합니다. 썬버스트로 인해서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라고. 그 이후 체크포인트, IBM, 시스코, 나사까지 그리고 연방 정부의 6개 조직이 다 당한 상태가 됩니다. 그 이후로도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재작년 말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과연 썬버스트로부터 안전한가? 답은 아니었다죠. 1월 달에 엑사비스가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12월 말에 우리나라 솔로리 게이트를 가진 호스트를 찾는 제로데이 스캐닝 공격이 쭉 있었다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떠한 보안 솔루션도 거기에 대한 경보를 못 띄웠죠. 경보를 띄우지 모르니까 공격당한 것도 몰랐고 이로 인해서 서드파티 쪽에서 다시 다른 말웨어를 추가로 침투시키고 데이터를 유출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자, 썬버스트, 로그4j 매일매일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가드, 경비원으로서 문 입구에서 막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레트 헌팅의 개념을 도입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보안 이벤트와 로고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이미 많은 솔루션 제공사에서 EDR, 엔젤과 같은 스레트 헌팅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데이 침투와 같은 영역들은 이 ZDR로 커버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한 여러분의 조직을 유지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그4j 제로데이 어택의 내용을 사용해 제로데이 인트루션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원격지는 악성 코드 배포지이며 어태커가 마웨어 배포를 위해 사용됩니다. 또 공격자는 백듭 내부에서 정보 탈취를 위해 취약점을 활용해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피해자는 서버 기반의 영서버이며 로그4j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얼버버 쿼 시큐리티의 한 연구원이 서버 플랫폼에서 널리 사용되는 로그4j 라이브러리에서 문자열 처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로그4j 버그를 악용하여 로그4j를 활용하는 환경에서 원격 명령 실행이 가능한 취약점이 최초 발견되었고 해커들이 해당 취약점을 악용해 세계 각지 네트워크로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2021년 12월 10일
로그4j 쉘 등의 별명을 가진 이 로그4j 문제가 CVE-2021-44228로 등록되게 됩니다. 보안 패치를 적용하고 방화벽 설정을 통해 CVE 시도를 차단하는 보안 장비의 차단 정책 및 탐지 정책이 배포됩니다. 보안 패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취약점 악용 시도가 발견되었으나 차단 정책에 의해 차단되고 있으므로 공격 시도가 차단되었습니다. 제로데이 기간 도중 설치되고 잠복해 있던 마웨어가 트리거 타임으로 잠복 공격 발동을 해 악성 행위를 시작합니다. 제로데이 기간 도중 수행된 공격에 의한 부수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탐지 정책 배포로 CVE 시도를 차단해도 긴 시간 동안 잠복하고 있던 마웨어에 의해 심각한 보안 위협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